안녕하세요. 조세소송센터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뜻으로 명의를 위탁한 사람과 수탁한 사람이 있겠죠. 좀 더 풀어 쓴다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법적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일반적이라면 거금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이라면 부동산 명의신탁이 흔하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럼 박재영 세무사님께서 부동산 실무에서 왜 부동산 명의신탁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동산 경제 행위에서 명의 신탁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세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금 이슈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문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 또 다수상가를 보유함에 따른 과다한 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사업소득세 문제, 실제로는 사업소득세지만 양도소득세로 둔갑하기 위해 차명으로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 주택분에 대한 누진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출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권에서 필수적으로 DSR을 검토한 뒤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DSR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 등이 없는 DSR이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모 정당에 당선되신 분이 자녀 이름으로 불법 대리대출을 한 사실이 이슈가 되었죠.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식의 대출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 사유들로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률적으로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에 원칙적 무효인 약정입니다. 그렇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면 제3자와 공모하여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명의신탁을 할 때와 다르게 시간이 흐리고 그 신뢰관계가 위태로울 경우 빨리 저희를 찾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한 뒤에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아온다고 해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내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소송으로 부동산 명의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또 세법적으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세법에서도 당연히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이때 세법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일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를 통해 조세까지 회피한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해당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를 조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기소할 여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소송을 고려하실 때는 꼭 세금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는 조서의 회피 의도가 아닌 그 외의 의도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관련 과태료 또는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 또한 납세 의무를 연대해야 하기에 수탁자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박재영 세무사님은 단순히 세금적인 부분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와 원만한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실 만큼 관련 필드에서의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기성 조세소송센터를 찾아주시면 관련하여 모든 상황에 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